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먼저 질문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 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거 내신 대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복소수 파트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내가 356번이요. 또 349번이요. 또 질문. 두 문제밖에 없어요? 승훈이 질문 없니? 두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9번부터 볼게요. EX-Y가 1인 XY가 있는데 X 더하기 Y I가 1 더하기 AI분의 A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얘를 넘기면 X 플러스 YI에다가 1 플러스 AI를 곱했더니 A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따라 y를 2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다 반영해주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i에다가 1 플러스 a, i를 곱했더니 a가 됐다는 거죠.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끼리 연결 계산하면은 x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그리고 이제 여기랑 곱해서 계산해주면 ax 더하기 2x 마이너스 1i가 되는데 그 값이 a가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0이어야 되죠. 맞아요? 이 부분이 0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더불어서 얘가 뭐여야 돼요? A여야 되죠. 자, 근데 여기 A라는 말은 요만큼이, 여기 지금 A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죠. 그러니까 뭐야? X가 0이거나 A가 2분의 1이어야 돼요. 어쨌든 X-2AX가 0인 거니까. 그쵸? 자, 근데 X가 0이라면 0, 0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지 0이 되진 않잖아? 그래서 얘 안 돼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겠고요. 네? A가 구하는 거죠. 간단하죠? 356번 G라는 애 복소수에 대해서 그 켤레 복소수를 G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G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I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G바라는 것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써요. 복소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문자로만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소수는 그렇게 하나의 문자로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반드시 이 두 개의 요소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소수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자, 1번 지지반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져오고요. 실수 맞죠? 2번 g분의 1 더하기 g바분의 1은
통분하면 지지바분의 지 더하기 반대, 지 더하기 지반대. 지지반은 이미 a제곱 더하기 b제곱, 다시 지지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알았죠? 지랑 지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가 됩니다. 이거 실수되죠? 맞아요? 그래서 순호수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돼요. 3, 4, 5번 중에 헷갈리는 거 있나요? 또 뭐 말 나온 김에 3번 이야기해보면요. G가 지바랑 같다라는 거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같다는 건데 여기랑 여기가 지금 달라 보이잖아. 그치? 이게 만족되려면 A, B는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G라는 애가 A만 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실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그럼 우리가 좀 특이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실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G에다가 G 발을 해도 뭐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 이게 같으면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실수면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례복소수는 허수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붙이는 건데 마이너스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건 애초에 얘가 실수였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비슷한 사례로 지발을 했는데 그게 지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얘는 순허수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까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순허수, 그러니까 허수에 대해서,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실수의 정의가 뭐죠?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실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 말하면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럼 그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죠?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가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면 0과 1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게 있겠고 맞죠? 이 루트 2라는 것 무리수가 있을 텐데 이 루트 2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실수로 그렇죠. 정사각형 그리고선 이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뚝 떨어뜨린 거. 얘를 이제 루트 2라고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는 반드시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리수를 다 표현하고 남은 거기가 다 무리수로 채워져요. 깔끔하게 무리수로 채워지고 뭐 결론적으로 무리수가 더 많습니다. 개수를 따지면 개수라는 표현은 원래 안 쓰긴 하지만 자 그럼 실수는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허수는 그러면 이제 복소수는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일단 그 복소수의 일부분인 실수는 수직선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허수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걸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의도를 갖게 돼요. 그 의도하에 만들어진 게 뭐냐? 평면을 그리는 겁니다. 평면을 그리면 얘는 실수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실수긴 한데 허수 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얘는 실수 부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점을 이렇게 딱 찍었으면 이게 좌표를 뭐 1,0이라고 할게요. 1,0이 의미하는 게 a 더하기 0i, 즉 a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1이라는 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 1,1이 1 더하기 1i, 그러니까 1 더하기 i를 의미하는 즉 모든 복소수는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다른 표현으로 성분이 필요해요. 수직선, 실수라는 건 하나의 성분만 있어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요. 복소수는 반드시 두 개의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i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그렇대요.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왜 a 더하기 bi로 쓰냐? 흔히 말해서 실수는 1차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무 앞뒤로만 생각하는 거죠. 인과관계 맞지? 그것처럼 실수는 앞뒤만 있습니다. 수직선 하나의 선으로만 표현돼서. 근데 복소수는 2차원이에요. 선과 선, 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요소들이 만나서 펼쳐진 평면.
위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고 실수보다 개수도 많고, 근데 뭐 더불어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하나의 수가 표현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성질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게 오늘 설명할 거듭제곱의 순환입니다. 앞으로 넘어갈게요. i의 거듭제곱.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i라는 게 있죠.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i의 제곱이 뭐니?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렇구나. i의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i의 세제곱이라는 숫자는 얘랑 곱한 거죠. 그치? 세제곱은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i의 4제곱은 얼마일까? i의 4제곱은 이걸 4번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랑 얘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불어 이거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니? 1이죠. 야 그럼 i의 5제곱은 얼마야? i의 5제곱은 얘랑 곱한 거죠. 근데 1이랑 곱하면 그 수는 무조건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i의 5제곱은 얘예요. 그렇죠? 그럼 i의 6제곱은 i의 6제곱은 i의 제곱이랑 얘랑 곱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입니다. i의 7제곱은 네, 다시 한번 마이너스 i예요. i의 8제곱은 네, 다시 한번 1이 됩니다. 그러니까 i의 9제곱도 i의 10제곱도 i의 11제곱도 i의 12제곱도 자 이렇게 지수가 4 늘어날 때마다 똑같은 값을 갖는 우리가 순환이 이 돈다라는 걸 순환이라고 표현하죠. 순환성을 갖게 돼요. i는 거듭제곱을 했을 때 순환된다. 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i의 4k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k에다 i의 4k 마이너스 3 여기다 1 넣으면 1이고요. 2 넣으면 5고요. 3 넣으면 9죠. 그러니까 1, 5, 9, 13 이렇게 되는 숫자의 규칙을 4k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럼 i의 4k 지금 1 더해진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2제곱 i의 4k 마이너스 1제곱 i의 4k 제곱 즉 지수가 4k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2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어떤 숫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순환성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i의 거듭제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i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여전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좀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네, i가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i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곱하는 건데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i가 되죠. 그리고 더불어 i의 4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여전히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순환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냐면 1이 뜨면 일반적으로 규칙이 생겨요. 1이 뜨면 일반적으로 규칙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환성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순서가 얘랑 얘가 좀 바뀐 형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i에 대해서도 이 지수가 4랑 관련 지어져서 규칙성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i의 거듭제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죠. 이걸 도입한 이유가 좀 적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특이한 애를 하나 특이한 애들 한 2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숫자가 특이하게 생겼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걸 이제 W. 근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자라고 생각해서 오메가라고 읽을게요. 오메가. 오메가가 뭔지는 아나요? 오메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자처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W보다는 좀 더 둥그렇게 써야겠죠? 오메가가 뭔지 알아요? 이게 오메가예요. 알았죠? 그냥 뭐 알파 베타 이런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있잖아. 그 그리스 로마자의 가장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고요. 중학교 과학 기준으로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 뭐라고 읽어요? 중학교에서 오미라고 읽죠. 근데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신세계 백화점 알지? 의정부 거기 가면은 3층에 이렇게 샥 돌다 보면은 저기 이 모양의 오메가라고 하고 시계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이건 오미고 오메가는 얘인데 왜 이거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대문자고요. 얘가 소문자입니다. 그리스 로마자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대요. 저는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오메가에 대해서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한다는 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4분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2배의 곱하기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 2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얘랑 무슨 관계가 돼요? 둘이 무슨 관계라고 표현하죠? 그쵸, 켤레복소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을 하면 이게 실수가 될 거라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분모끼리 곱해서 4 그리고 합차공식 해주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자, 그럼 뭐가 되죠? 1. 아까 말했죠? 1이 뜨면 반드시 규칙성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걔한테 다시 이걸 거듭 제곱하면 똑같은 게 나올 테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그래서 규칙이 뜨는구나. 쟤는 4제곱을 할 때 1이 떠서 5제곱, 9제곱, 13제곱 이런 애들이 같았는데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니 세제곱하면 1, 6제곱하면 1, 9제곱해도 1 하면서 규칙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이하지? 곱했는데 쟤는 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얘는 이상해. 제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아닌데 거듭 제곱을 해서 1이 떠. 이상하지 않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어려운 아이디어예요. 참고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엄청 어려운 거라서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냥 한번 소개하는 목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듣고 그런 일이 있다더라 그냥 외우자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표현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점이 있겠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그럼 여기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고 길이를 따지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여기 길이는 얼마겠니? 피타고라 정리하면 1 되죠. 혹시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요? 네. 특수각 2대 1 대 루트 3입니다. 특수각 몇 도예요? 2대 1 대 루트 3 되려면? 그렇죠. 60도죠. 6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예요? 120도라는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성질이 발휘되는데 거듭 제곱은 이 각도만큼 각도를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120도만큼 갔죠. 여기에서부터 제곱을 했다는 건 240도만큼 가라는 겁니다. 240도만큼 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80도잖아. 그치? 여기에서 60도가 그려진 거라서 다시 2대 1대 루트 3이 그려지고 그래서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떠요. 특이하죠? 그러면 120도가 3번 있으면 어떻게 돼요? 360도. 아까 빗변의 길이가 얼마랬죠? 1이랬죠. 그래서 여기로 1만큼 온 1,0, 즉 1이 나옵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걸 복소수를 나타낸 평면이다 해서 복소평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복소평면에서 도는 애예요. 도는 애입니다. 보통 돌 때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수학에서 정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그게 회전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게 잘 헷갈린다 그러면은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기억이 되냐면 이 복소수는 거듭 제곱을 해서 이 숫자가 1이 되는 숫자가 1과 마이너스 1 말고도 뭔가 여러 개 더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럼 나는 어차피 이게 지금 세제곱해서 1이 됐다, 4제곱해서 1이 됐다라는 아이디어는 똑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똑같은 애들 찾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규칙 찾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 이쪽 유형은 규칙 찾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물론 직접 다 수작업을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나열을 하고 규칙을 찾은 다음 시점부터는 그 규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규칙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긴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2학년 과정 기준으로 이제 특수 학교들, 뭐 한민고나 양서고, 와보고 이런 애들은 1학년 기준인데 걔네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특정 단원, 대수라는 과목에 나오는 단원은 그냥 애초에 단원 이름이 규칙 찾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습관을 여기서부터 들여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관련돼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375번입니다. GM이라는 애가 2분의 i의 m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m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일 때 mm이죠. 여기 숫자가 생기면 여기도 숫자가 생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함수처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G1이라는 건 2분의 i의 1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1제곱인데 그럼 더하면 얼마니? 0. 그렇죠? G1은 0인 겁니다. 그럼 G2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제곱 하면은 미안해요. i의 제곱이죠.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얼마예요? 둘 다 마이너스 1이죠. 좀 전에 써놨잖아. 그래서 G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봐봐. 얘 i의 거듭 제곱은 규칙이 몇 개마다 생겨? 4개마다 생기죠.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도 규칙이 몇 개마다 생겨? 4개마다 생기죠. 4개마다 생기는 거랑 4개마다 생기는 거를 더했죠. 그럼 얘네들의 규칙도 보통 4개마다 생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규칙이 이제 다른 애들이 같이 있어. 곱한 것든 더한 거든 뭐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얘의 규칙과 얘의 규칙의 최소 공배수의 약수 기준으로 규칙이 생깁니다. 최소 공배수의 약수 기준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가은이랑 승원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 가은이는 3분마다 여기에 오고 승원이는 나이가 많으니까 2분마다 여기에 와. 그럼 둘이 다시 여기서 만나는 건 몇 분 뒤예요? 6분 뒤죠. 맞아요? 근데 가은이가 한 바퀴 도는데 6분이 걸리고 승원이가 2분이 걸려.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것 잠깐만요. 6분이랑 2분. 이건 똑같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최소 공배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좀 어그러뜨리는 예를 들고 싶었는데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굳이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많이 했잖아.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개까지는 써봐야 됩니다. G3은 2분의 i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플러스 i죠. 그래서 얼마야? 또 0. 신기하네. G4는 어떻게 돼요? 2분의 i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4제곱이죠. 계산하면 얼마? 1 더하기 1이라서 2분의 2, 1이 됩니다. 말했죠? 최소 공배수까지 전에 규칙이 안 떴으니까 그냥 얘
이 4개가 규칙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억. GM이 1이 되는 애가 존재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요? Yes. G100과 G102가 같아? 규칙 찾으라는 거죠. 근데 짝수 번째는 어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반복되고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100번째랑 102번째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G100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쵸, 1이죠. 왜냐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4개마다 규칙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100이라는 것은 4의 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고요. 그럼 얘는 4의 배수 다 다음 거니까 4의 배수 다 다음 거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귿.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켤레복소수를 했는데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실수냐고 물어본 겁니다. 실수라면 켤레복소수랑 자신이 같아요. 근데 얘네들 다 뭐요? 켤레복소, 실수죠? 그래서 yes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칙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맞아요? 규칙 찾을 때까지 나열하면 됩니다. 규칙 찾을 때까지 나열해 주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쫄아서 안 하는데 일단 하고 보세요. 규칙 찾는 거에 가장 기본은 대입해 가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머릿속으로 잘 안 된다고 그만두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일단 해보는 거, 그게 뭐 어떤 케이스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일단 해보자. 알았죠? 3번 G라는 애가 루트 2분의 1-i라 했어요. 자, 규칙을 찾기 위해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제곱한 거분의 1-i의 제곱인데 1-i의 제곱을 잘 못할 테니까 한번 써볼게요. 1-2i-1이라서 어라 이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특이하죠? 잠깐만, 근데 제곱이 마이너스 고마워요. i가 있었네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제곱이 i네. 근데 아까 전에 말했어요. i라는 건 규칙이 뭐마다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g 4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g 6제곱은 마이너스 i고요. g 8제곱은 1이다. 이렇게까지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 w라고 써있는 게 여기는 w라고 읽을게요. 왜냐면 g랑 w의 글씨체가 똑같은 거 보니까 그리스 로마체가 아닌가 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은 이거 아까 비슷한 걸 봤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w 제곱을 하면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1 플러스 2 루트 3i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관계라고? 켤레복소수가 아니에요. 그쵸? 켤레복소수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를 꺼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꺼내고 켤레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라,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깔끔하게 6제곱이 뭐야? 1이죠. 얘랑 얘 8제곱에서 1, 6제곱에서 1 둘이 언제 똑같아지겠어요? 그쵸? 20. 야,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최소 공배수라 했잖아. 6과 8이 최소 공배수가 48이야? 아니죠? 24제곱마다 된다.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계속 반복되는 걸 순환성, 또 다른 표현으로 주기성을 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기성을 띈다라는 표현에서 어떤 A의 M과 이런 말 주기성을 띈다라고 할 때 지금 얘가 24마다 똑같아진다 했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주기가 24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기가 24다. 주기라는 표현 우리가 일상어로는 어떻게 사용해요? 주기라는 표현 일상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축구 좀 해줘야 몸 좀 개운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주기적으로는 일정 기간이라고 원래 다 사전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며칠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고 그냥 대략 그래도 가끔씩은 해줘야 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죠. 근데 수학적으로 주기라는 건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면 그때마다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학은 아무래도 좀 정확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딱히 없겠죠? 쉬우니까. 이게 몇 문제짜리지? 숙제가 71, 88, 18, 18. 2차 방송식을 좀 나가야겠죠, 오늘? 2차 방송식은 뭐까지 나가지? 20문제? 40문제? 좀 많나? 여러분 2차 방정식은 잘할 테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까지 나갑시다. 자, 그 다음 나갈 내용은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란 표현이에요.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아니,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쓰겠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뭐 루트 마이너스 4는 뭐라고 써요? 이 아이 이렇게 쓰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걔네들 간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건 i에 대한 연산밖에 없지 이런 제곱근에 대한 연산이 없어요. 지금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예요? 루트 6이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일까? 루트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도 얼마겠어?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자, 이 그지 같은 규칙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요. 뭐냐, 이 루트 3 마이너스, 다시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뭐라고 인식하냐면 i라고 연산합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연산한다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요? 루트 6 i죠. 근데 이제 i라는 것을 우리가 빼낼 수도 있지만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된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숨겨진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2 i 곱하기 루트 3 i죠. 자, 루트 2 i 곱하기 루트 3 i는 실수끼리 연산하면 루트 6인데 i의 제곱이 있죠. i의 제곱이 얼마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특별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특별히 a와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그럼 여기에 숨겨진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외의 a, b에 대해서 이게 크게 상관없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b입니다. a와 b가 0보다 작을 때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고요. 그러지 않은 모든 경우는 그냥 루트 ab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럼 곱하기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더하기는 연산 못한다고 아까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누기를 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무슨 말이냐?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은 어떻게 연산돼요? 루트 3분의 2죠. 그쵸?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연산돼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루트 3분의 2가 돼요. 알았죠? 헷갈리는 건 여기 부분이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만. 자, 왜 그런지 다시 주석을 달아보죠. 얘 같은 경우는 야, 왜 아무도 지적 안 했어? 루트 없다고.
이걸 한 번에 쓰려고 했던 거죠, 맞죠? 마음이 급해서 그냥 썼네요. 미안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i예요. 근데 실수끼리 연산을 하면 루트 3분의 2 i죠. 근데 이 i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3i분의 루트 2i인데 어라? i랑 i는 어떻게 약분 가능하죠? 약분됩니다. 그래서 지워져요. 얘가 되죠. 약분되니까 맨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루트 3i분의 루트 2i라는 게 루트 3분의 2 곱하기 i분의 1인데 i분의 1이라는 건 루트 3분의 2 곱하기 유리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i가 됩니다. 이 i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쵸?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두 번째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마찬가지겠죠. 이외의 a, b에 대해서 루트 a분의 루트 b는 그냥 뭐다? 모두 다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해요. 이 과정을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당탕탕 뭐가 부서진 걸까? 자, 이걸 이용한 문제를 조금 384번, 388번 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뭐 2분의 1 뭐 이런 거겠죠. 자, 루트 a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1, 네, 루트 1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뭐 따지라는 거냐면 부호 따지라는 거예요. 부호. 부호 a-1이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죠. 1-a는 그죠?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곱하기 얘는 그냥 뭐니? 이거 그냥 약분 이미 된 거 아니야? 그쵸? 루트 마이너스 얘는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자,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애들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둘이 부호가 둘 다 0보다 작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랑 플러스잖아요. 맞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합쳐지기 전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고 루트 a-1분의 a, 1-a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옆에 있는 애가 뭐가요? 루트 마이너스 1 아니니? 그치? 이렇게 되죠.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근데 얘도 어떻게 돼요? 1-a랑 a-1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잠깐만. 루트 마이너스 1랑 루트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거 i 곱하기 i잖아. 그렇지 않니? i 곱하기 i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합쳐져서 얘는 1-a의 i 마이너스 1 플러스 a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는 연산해서 i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루트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루트의 제곱은 어떻게 써요? 절대값 A예요. 알았죠? 이건 까먹었으면 적으세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제곱근 파트에서 처음으로 좀 제대로 나오겠죠? 거긴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니까. 자, 두 개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건 A랑 B가 둘 다 0보다 이하다. 얘랑 얘는 의미가 뭐냐면 B는 0보다 작고요. C는 0 이상이다. 여기에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저 등호가 왜 붙냐라는 건데 왜냐면 0이면 0이랑 마이너스 0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분자가 그러니까 0에다 곱하면 부호가 어차피 상관없기 때문에 0보다 0보다 작고 0보다 큰 애가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얘가 0이라고 해도 이건 성립은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알려줬을 때 그 원인을 판단할 때는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더라. 근데 B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요. 왜? 분모가 0인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얻었어요. 이때 루트 A제곱 루트 C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 마이너스인데 방금 말했죠? 루트 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절대값 A예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C 마이너스 절대값 B 마이너스 C고요. 절대값 A가 의미하는 게 뭐죠? 마이너스 A. 절대값 C는 플러스 C. 절대값 B 마이너스 C는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래서 B 마이너스 A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교재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적혀 있죠. 여기까지가 폭소수. 아니다 됐다. 2차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쉬었다가 중학교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지금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